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홍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의 이슈, 우리나라의 그 방산 무기 체계가 세계 여러 나라에 계속해서 수출이 되고 그렇죠. 그런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는데요. 최근의 소식은 호주에서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호주 같은 그 섬, 하나의 큰 대륙에 네. 있는 나라가 지상군의 자주포 전력이, 그것도 최신형 전력이 왜 필요할까? 이게 뭐 처음이 아니고 그동안에 그 호주가 계속해서 자주포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십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뭐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 계속 그 좌절이 되다가 그 사업이 죽는가 했더니 또 살아나고 해서 이번에 이제 거의 그 가계약 수준까지 갔고 우선 협상 대상에 이제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왜 호주 같은 그런 큰 섬에서 자주포를 쏠 일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접근 거부죠. 접근 거부도 있고 쉽게 해서 아무리 호주가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라고 그래도 예. 유사시에 전면전을 대비할 전력이 소량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가 그 정도 전력이 있어야지 유사시에 타국의 침공 가능성을 더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고요. 실제 일본 같은 경우도 섬나라지만 어쨌든 쉽게 해서 일본을 누군가 침략하려고 할 때 전차나 자주포 같은 전력이 없으면은 침략하려는 나라도 일단 적의 제해권과 제공권만 뺏으면 그 다음은 정말 거의 맨몸으로 들어야 되지만 이쪽에 하다못해 전차나 자주포 같은 게 있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장비를 추가로 들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커지죠. 상륙 전력 구성이 힘들어지거든요. 게다가 호주 같은 경우는 유사시에 미국과 함께 해외 파병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고요. 베트남 전쟁 때도 전차를 파병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최소한의 그 재래식 전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M1A1도 주력 전차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그 외국의 그런 그 군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호주의 국방 전략은 그 앞서의 그 두 가지는 너무도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여기 당위성이 있는 건 아니고요. 홍 편장이 얘기해 주신 세 번째가 사실은 일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미국의 어떤 그 정책에 같이 따라가 주는 것이 호주의 국방 정책에서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호주의 그 동남아 쪽의 어떤 이권 내지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미국의 어떤 힘에 의해서 같이 가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은 지상 전력이 필요한데 지상 전력 중에서 기본적으로 전차대대들은 M1A1으로 돼 있으니까 그 자주포 전력을 뭘로 하느냐. 그렇죠. 그러나 뭐 M109의 그 너무 계열 낡았죠. 전차, 계열 자주포들은 너무 오래된 그 시기죠. 설계고, 그러면 세계 시장에 그 가장 지금 핫한 것이 트렌드. K9 썬더니까. 그렇죠. K9 썬더, 정확하게는 K9A1을 이제 도입을 호주 하는데 버전입니다.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호주에서 만약에 전쟁이 나면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미국이 모든 전폭 지원을 해줘서 방어를 하고 그다음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맞는 얘기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호주군 자신이 먼저 대응을 해야지 뭐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중국하고의 마찰이나 이런 걸 두고 감안하면은 사실은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전에 그 K9이 선정이 됐다가 떨어진, 그러니까 거의 선정 직전까지 갔다가 사업이 무산된 적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호주군의 어떤 포병의 주 핵심은 미국의 대테러 전쟁 지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자주포보다는 견인포. 그러니까 경량 견인포로 어떤 그런 해외 전개에 쉬운, 파병이 쉬운 그런 무기를 하자. 이래가지고 결국 M777 경량 견인포를 K9 대신 샀던 그 전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뭐 중국과의 마찰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기왕이면은 자주포도 좀 갖추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바뀐 거죠. 호주군은 호주군이 포병 전력이 없던 건 아니에요. 없던 건 아니죠. 뭐 없는 게 새로 된 게 계속 있었는데, 말씀하신 거 견인포가 새로 도입한 거는 기존에 있는 견인포를 대체하기 위해서 M777이 들어온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뭐 파병에 유리해서 들어온 거고, 이거는 파병도 파병이지만 이제 대세는 자주포다. 왜?
자주포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견인포와는 다른. 그래서 자주포를 도입하게 됐고 한계 포병대가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그냥 번듯하게 생각나는 건 봐도 지금 7조 시장을 가지고 네. 서로 경쟁하고 있는 독일의 링스와 네. 대한민국의 레드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중에서 링스가 유리했던 게 유지보수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K9이 만약 선정된다면 이쪽 유지보수에서도 링스 못지않게 만만치 않아지거든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게 일단 링스가 유지보수 유리하다는 이유는 왜냐하면 라인메탈이 이미 호주에 박서라는 차류시장 갑차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현지에 어떤 쉽게 AS 센터를 구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K9도 똑같아집니다. 왜냐? 호주가 요구한 게 이 K9을 호주 국내에서 조립 생산을 할 뿐 아니라 거기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설비와 인원도 네트워크를 갖추게 요구를 했어요. 그게 실은 이게 포 30대 그다음에 K10 탄약장갑차 15대가 겨우 45대를 들여오는데 그렇죠. 한 예산이 1조 원, 우리 돈은 1조 원 가까이 쓰는데 이걸 보고 일부는 비웃습니다. 아니 뭐 이거 사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쓰냐. 근데 간단하게 웃을 일은 아니에요. 물론 호주 국내에서 조립하다 보니까 가격이 뛴 것도 있는데 이게 1조 원이란 가격에 그냥 그 만들고 그 차 자체만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꽤 장기간의 유지 보수 금액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호주 방식이죠. 네. 그렇죠. 사실 요즘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차체 단가만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뭐 10년, 20년, 길게 30년까지 유지 보수를 다 녹여가지고 금액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요. AS.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그 박서가 바퀴가 달린 장륜형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K9은 이제 궤도형이고 이번에 이제 레드백이랑 링스도 사실은 궤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지 보수를 양쪽 하게 되면은 바퀴 달린 쪽이냐 궤도 달린 쪽이냐면 사실은 우리도 이제 일종의 AS 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우리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파워팩을 호주가 먹어줘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맞고요. 그 1조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여기에 네, 있는 맞습니다. 거고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상쇄가 되면서 링스하고 이제는 동급의 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파워팩을 같이 쓰고 있으니까. K9과 그 레드백은 파워팩을 공용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갖고 그래서 내가 파워팩을 먹는다. 이제 호주가 먹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부품 조달에 있어서는 확실히 통일성 있으니까 더 유리한 쉽게 면이 얘기해서 그거죠, 그거. K9이 이미 들어왔으니까 나중에 레드백이 되면은 레드백도 같은 AS 센터에서 정비가 된다. 이게 호주가 지금 링스 같은 경우는 불리한 게 박서의 AS 센터는 사실 링스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인프라를 상당 부분 더 구축을 해야 돼요. 느낌이 약간 현대차 기아차 느낌인데. 좀 그런 게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링스가 유리했던 부분들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을 크게 상쇄한 거고요. 헝가리는 링스를 선택을 하긴 했어요. 네. 그 독일의 지금 그 방산 군수 산업이 사실 그 좀 많이 무너지고 그렇죠. 있어요. 예. 라인메탈만 하더라도 라인메탈사의 자본력이나 이런 게 없어서 다른 그 회사하고 합병이 많이 되고 그렇죠. 있고 이것이 뭐 향후 미래에 긍정으로 작용할지 부정으로 작용할지 여러 얘기가 있지만 외국 자료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볼 수 있으니까 경영 분석을 통해 봤을 때는 그다지 미래 가치가 밝아 보이지만은 않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좋아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호주 국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게 K9을 한국에 가져갔으면은 그러면은 링스는 그러니까 보병전차는 독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분배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하나 문제가 아까 헝가리의 링스가 채택돼서 했지 않습니까? 200 몇십 대 정도입니다. 그것도 좀 독일이 가까워서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유리하기도 하고 네. 그 유럽은 전차 그러니까 기갑 전력의 탑을 가장 높게 보는 걸 독일로 봤어요. 독일로 근데 아이가. 그런 장벽을 K9이 뚫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장벽이 꼭 그렇게 두터워진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 그 분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통합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호주의 선택인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어쨌든 헝가리가 240대를 납품했다는 거는 실적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지금 레드백의 최대의 약점은 실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그러니까 호주 국내에서 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독일 쪽에서 우린 실적이 있다를 강조하면은
또 약간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분배를 하던 뭘 하던 그 호주의 전략은 뭐냐면 향후에 이거를 그 공장 자체를 말하자면 우리로 보면 프렌트 수출인 거예요. 그렇죠. 이것의 이유는 뭐냐면 호주가 이제는 자주포도 먼 미래에는 독자 생산을 하겠다. 독자 생산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갈 게 조립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도 조립부터 시작했어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호주의 전략에는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다만 이 호주의 그 산업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느냐, 그들의 국산품 부품이 50% 이상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들의 문제예요. 지금 와서 택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근데 사실은 좀 일르고요. 호주는 워낙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조립을 한 거예요. 조립을 얘네들이 돈을 그렇게 들여와가지고 조립을 하는 공장을 만들고 그런 식의 그 도입을 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호주가 그 콜린스급이나 다른 거 면허 생산할 때 했던 걸 보면은 솔직히 뭐 조립을 뭐 하라고 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애당초 호주의 인구 숫자나 뭐 영토 그다음에 조달 수량을 보면은 자주포 국산은 유원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조립 그거를 뭐 우리가 이제 뭐 우리 국내에서 봤을 때 단언할 수는 없고요. 만약 호주에서 자주 국방한다고 이렇게 많이 하면 도움이 좋죠 우리는. 네, 말씀하세요. 네. 만약 호주에서 부품 조달을 하고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제작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럼 호주에서 자주포를 제작할 만한 그런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결국은 아마 한화하고 호주 현지의 기업하고 합작 법인을 만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국뽕에 취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만드는데 다른 나라는 못 만든다는 그런 가정인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고 우리도 옛날 그 뭐 전임 대통령이 그걸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방산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져서 그랬지 이런 쪽에 뭐 전략과 전술이 없었다. 그럼 뭐 반반인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논할 게 못 되고 다만 그 호주의 전략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옵션을 달성하면 다음 옵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주포를 국내 국산화를 시키고 이제 자체 제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비용을 줄이거나 이제 유사시가 되면은 이제 그 좀 더 편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보통 무기를 수출할 때 다운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예, 하나디펜스에서도 그렇게 다운그레이드를 한 K9이 그러면은 수출이 되는 건가요? 그럴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그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정말 강대국이 자기네 최첨단 무기를 주기 싫어서 그런 건데 우리나라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입장이 아니죠? 그건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조금 반대인 게 찬밥 더운 밥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도 분명 찬밥 더운 밥을 다 가리고 있어요. 다만 지상 무기 체계의 자주포 그것은 찬밥 더움을 가리기 이전에 오픈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기술을 오픈한다는 게 아니에요. 조립을 하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립 생산을 하는 거지 기술 전체를 다 준다. 이건 아니고. 제 얘기는 기술보다도 다운그레이드는 절대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다운그레이드 돼서 나가는 거는 이제 전차, MBT 쪽에서는 다운그레이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장갑이라든가 복합 장갑에 대한 어떤 수준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 그 사용하는 탄종을 좀 제한을 준다거나 이런 건 있죠.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필리핀이랑 태국에 이제 같이 해군 함정을 같은 비슷한 급을 팔았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 이제 그러니까 필리핀은 돈이 없으니까 좀 저렴하게 해서 이것저것 다 뺀 거고 이제 그건 다운그레이드라기보다는 본인의 선택이고 그렇죠. 돈이 없는 자동차 살 때 옵션. 태국은 공무원들 월급까지 다 몰빵해서 그랬어요? 연말 보너스를 못 줬다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번 K9 호주 수출에서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요? 이게 막상 그 전투정보 시스템, 포병 전투정보 시스템은 국산이 아닙니다. 노르웨이에서 수입을 해요. 이게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우리 육군이 북한 상대로 대화력전 한다고 해서 막상 화력 정보를 직접 포에 배분하는 시스템은 해외 인정을 아직 못 받는 수준이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시중에서 소프트웨어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은 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뭐 말씀대로 그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뭐 이렇게 저는 아주 큰 문제라고 보여지기보다는 수출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선택인 거예요. 노르웨이 시스템을 난 원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롤웨이 시스템으로 가는 거지 굳이 뭐 대한민국에 지금 현존하는 시스템으로 가자. 그런데 대신 가격은 낮다. 그래 이걸 선택할래. 그랬을 때 그것도 그들의 선택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반성에 대한 의미는 앞으로 그거를 반성이라기보다는 향후 그 소프트웨어 부분도 계속 개발을 하고 업그레이드 항공 장비, 항전 장비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술로 가야 된다. 그런 그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노르웨이산이라 좀 노르웨이산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호주군이? 그게 아무래도 그게 쉽게 얘기해서 그 각 포대마다 어떤 표적이 뭐가 있고 뭘 우선 사격할 이런 식으로 정보를 화력 통제하는 시스템인데 문제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거기에 대한 자동화라든가 신속성 이런 게 오스트리아고 호주군이 보기에는 좀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약간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물량이 많으니까 사실 뭐 개별적인 통제보다는 통제가 중요성이 별로 없다면 사실 호주군은 많아봤자 이제 30대 정도라. 근데 그게 개별 정보. 좀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 10대 그 한미 이양 그 사업에서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대화력전이거든요. 네. 대화력전의 중심이 바로 그 홍 필장이 말씀하신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여하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 해서 상당히 미흡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 쪽에서 어느 정도의 그 기술력을 줬다고 그래요. 그런 게 많이 흡수가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발전돼 가고 있는데 그것이 뭐 전 세계 시장에 봤을 때 뭐 완전히 뭐 미흡한 수준이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규모의 포병을 상대해야 되는 포병으로서 그 수준이 낮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유럽에 있는 노르웨이사의 어떤 로비력도 있고 그 호주 쪽에서는 유럽을 선호를 좀 해요. 우리가 아웃백을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말이야. 어느 정도 감안할 수도 있는 게 아무래도 소규모 편성에는 노르웨이제가 좀 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긴 그렇죠. 하죠. 뭐 예. 일단 그건 뚜껑을 까봐야 알겠지만 그렇긴 해도 저는 좀 찜찜한 그동안 부분이 있다. 대화력전에 그 어떤 전투정보 체계 투자도 많이 했는데 그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안 드는 건 아닌데요. 뭐 그거는 저도 100%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여기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K9에 대해서 이거 하나 수출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레드백 얘기까지 갔고 아웃백도 했고. 호주의 국방 정책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뭐 K9 그 썬더의 소프트웨어까지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이렇게 단지 무기 체계가 어떻게 수출됐다 하는 그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 의미가 동시에 나오는 거라서 뭐 이번 에피소드를 따로 뽑아서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소재가 됐던 것 하여간에 같아요. 이번 그게 레드백 도입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 좀 뭐 법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수출된다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그렇죠. 마음속으로는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링스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는데 헬기는 별로 안 세 보이는데 그 링스 헬기는 사실은 뭐 그렇게 막 이런 느낌은 없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 약간 독일제 링스 장갑차 이러니까 조금 세 보이네요. 그냥 네. 독일 장갑차 네, 이게 그렇죠. 그냥 네. 세 보이고. 독차 줄여서. 사실 독일로서는 지금 뭐 박서가 가장 유명하고 링스가 이제 나오고 있는 중이죠. 자, 이렇게 독일과 대한민국과 독일 과연 호주는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까요? 관심이 좀 가면서 우리도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시리라 믿으면서 이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